안녕하세요. 방산을 담당하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한화 시스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방산주 중에서 이 가장 좋은 추세를 이어주면서 현재 투자자분들의 이 관심 역시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 초창기부터 분석을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, 결국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 주가가 어디까지 결국 도달할지,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하나 시스템의 이 성장 모멘텀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모두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 시스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.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, 자,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차트적인 흐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이 정말 예쁜 우상향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. 일봉상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좋은 추세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추세 이탈에 대한 이 매도 물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 가격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그런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관련된 내용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위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, 이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. 자, 그래서 향후 실적 부분에서 더 강한 모멘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방위 산업은 이미 유명하죠. 이 무기 체계 수주 역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앞서서 이 제가 이 위성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23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냐? 이 군용 우주 인터넷 개발을 체결을 했습니다. 또 26년까지 적에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또 보안성을 높인 이 차량용 위성 단말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. 이 내용이 어렵지만 이 전반적으로 위성 부분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중동 전쟁 또 홍해 이 공격까지 이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찰 위성 사업에 대한 구축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SAR 위성 발사 부분인데, 이 초소형 위성 체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위성 분야에서의 미래, 이 기대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방산입니다. 이 사우디에 대한 청궁 그리고 이 폴란드에 대한 K2 전차 2차를 통해서 약 2,600억 규모의 추가 계약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이 주가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,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다고 믿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이제 23년은 지났죠. 그래서 24년부터 25년까지의 EPS 또 PER 평균을 산출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EPS를 7.12로 타겟팅을 할 수 있고, 이 PER은 26.6으로 이 기준점을 정한 뒤에 계산을 하면 약 18,900원 가량을 보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BPS와 PBR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 BPS는 평균 이 12,880원, 이 PBR은 1.43이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계산하면 이 18,400원 가량이 산출이 됩니다. 자,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산을 구했는데 당시에는 23년도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측정값과 또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, 어쨌든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얼추 비슷한 이 모습인데, 이 방금 계산한 거와 같이 이렇게 산정한 주가는 사실 이 미래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최근에 방산 부분에서의 이 차륜형
이 대공포 양산 사업과 이 정보통신 기술 부분에서 이 태양광 사업 이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 실적 증가세를 견인을 하고 있다. 특히 이 위성 분야 26년까지 이 군에 적합한 이 저궤도 통신망 이 구축을 위한 이 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까지 구체화했기 때문에 자, 이런 전반적인 결과로 내년 영업이익이 1200 올해죠. 영업이익이 1290억 정도로 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부분에서 이 프리미엄을 더 붙일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국내 위성 업체 평균 PER이 약 44.7배 정도인데 자, 이 부분을 이 방사 부분과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타겟 PER을 이 30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2,000원에 이 주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앞서서 이 18,400원과 2만 원, 22,000원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2만 원 정도의 이 수준을 이 측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를 2만 원, 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22,000원 정도로 정한 뒤에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가 존재를 하면 바로바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전반적인 증시 상황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. 자,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개별주 역시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떤 원리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 이 매크로적인 특징 또 유가적인 측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상황은 결국에 이 CPI부터 파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전년 동월 대비 오르면서 이 노동 시장은 강세를 보여줬고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이를 해석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 뒤로 밀리고 있다. 자,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또 주목을 해볼 점은 이 통화 긴축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. 결국에 과거보다도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,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긴축 현상을 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와 더불어서 또 살펴봐야 할 점은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. 이 혹한기를 맞은 미국에서 일부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유가는 상승을 했었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 중국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은 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유가는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부분이죠. 바로 유가는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증시 역시 혼란을 받을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안정세를 찾아야 재차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시스템 역시 추가적인 동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목표로 한 이 적정 주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